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방석준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수상도 수상이지만 수상 후에 그녀의 발현에 지혜로운 재치가 있어 또 한 번 세계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었습니다. 윤여정은 특히 시상식을 마치고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을 인종으로 분류하거나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 무지개처럼 모든 색을 합쳐서 더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종 등 각종 차별의 벽을 허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며 서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인종차별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노 여배우가 전한 따뜻한 메시지가 영화의 감동에 못지않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무지개가 7빛깔이 아닌 단색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다양성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민주주의도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가는 과정 자체가 존중돼야 합니다. 갈등은 피하려만 하지 않고 잘 관리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갈등 관리 능력이 문제겠죠.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40대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2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이 대덕경찰서 경찰관이어서 밀접 접촉한 17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여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 2명이 확진됐고 당진 스랑교의 연쇄 감염으로 2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대전시가 서구 관저보건지수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 운영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가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진의 한 해수욕장에서 캠핑하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도 2곳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각각 불이 나고 산불도 발생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전 도심의 기존 발전소를 LNG 시설로 증설하는 문제를 놓고 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은 낡은 시설을 친환경 연료로 교체하면서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반면 주민들은 도심 속 발전소가 건강을 해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지난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관급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소환 조사를 받은 피의자 가운데 가장 고위직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출 제한과 주택수 산정 포함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전 용전동 복합터미널 인근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전 드림타운 40가구가 들어섭니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새로 만든 시설이나 장소의 이름을 공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끌고 꼭 맞는 이름을 찾기 위해 상금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예를 들어 올린 이름을 써내도 당선작으로 선정된다는 점인데 공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3년 전에 대전시가 평촌산업단지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다가 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비슷한 논란이 또 일고 있죠.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LNG 발전소로 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죠.
네, 앞서 말씀하신 평촌 산단의 LNG 발전소는 새로 발전소를 들여오려던 것이었고요. 이번에 논란이 된 대전 열병합 발전소는 25년째 가동 중인 시설입니다. 대전 대덕산업단지와 관평동 둔산동 일대 4만 5천 가구에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하는 집단 난방 시설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동한 지 25년이 넘어서 시설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30년이 되면 시설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측은 벙커 CU와 LPG를 연료로 하던 기존의 100메가와트급 발전시설을 폐지하고 친환경 연료로 알려진 500메가와트급 LNG 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서를 최근 산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5년 뒤 교체가 가능하다면서 이 작업이 안 되면 공장이나 가정의 전기 공급이 어려워진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반발이 거센데요. 이미 대기 오염물질이 많은 대덕산단에 용량을 증설한 발전소가 가동되면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LNG는 석탄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친환경 연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도 노후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교체하는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왜 반대가 나오죠? 네, LNG가 석탄보다 오염물질이 3분의 1 수준으로 적다지만 논란이 된 발전소들이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번번이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리 적다 해도 미세먼지가 나오긴 나오는 거 아니냐, 또 발전 용량이 이렇게 커지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 발전소 측은 30년 전에 비해 설비 효율이 높아져서 용량이 커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대전시가 추진한 평촌산단 LNG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도 주민 반대에 대전시가 백기를 들었었고요. 또 이후에 유성 도안지구에 LH가 집단 에너지 사업 차원에서 추진했던 수소발전소 건설 사업은 산자부의 허가를 받고도 무산됐었습니다. 대전시나 대덕구는 이번에 논란이 된 발전소의 경우엔 지역 공장과 가정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로 꼭 필요하고 노후 설비 교체 역시 불가피하다며 주민 설명회를 통해 찬반 갈등을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대전 지역 에너지 공급 방식을 둘러싼 기업 간 싸움이라든지 또 발전소 지분을 소유한 외국 투기 자본의 먹튀 논란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후에 산자부 허가가 나도 환경 영향 평가 등 의견 수렴 절차에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든 자료를 진실성 있게 공개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이번 주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고요. 네,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인 이모 씨가 퇴임 이듬해 2018년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로 바로 옆에 있는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에서 퇴직 후에 건물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제 이 땅과 건물을 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곳 상가는 한 달에 임대료 200만 원씩을 이 전 청장에게 내고 있고요. 3년 사이에 임대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토지 가격이 2배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300만 원대였던 땅이 현재는 750만 원대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24일 소환조사에서 경찰은 이 전 청장이 재임 기간에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했고, 이 전 청장은 산단 후보지 선정은 행복청 업무와 무관해 사들인 땅이 개발될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인데요. 당시 차관급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소환 조사를 받은 피의자 가운데 지금 가장 고위직이기도 합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2차 소환 조사 이후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사 상황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최근 자치단체들이 새로 만든 시설이나 장소의 이름을 공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치단체가 공고에 예를 들어 올린 이름을 써냈는데도
당선자로 선정이 되는 등 이 어처구니 없는 사례들에 공모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요. 네, 얘가 논산시 얘긴데요. 논산시 탑정호에 최근 600m 길이의 출렁다리가 설치됐잖아요. 그렇죠.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논산시가 다리 이름을 지어달라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 결과 1등에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가 뽑혔습니다. 3등은 탑정호 출렁다리였습니다. 논산시는 주요 평가 기준 중에 하나로 창의성을 꼽았지만 논산시가 앞서 예를 든다며 올려놓은 이름을 그대로 써낸 사람에게 당선의 영광을 준 겁니다. 논산시가 상금과 전문가 자문 비용 등으로 쓴 예산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논산시 홈페이지에는 지금 이렇게 예로 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자고 세금을 썼느냐는 등 항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5천 건 넘는 응모자 가운데 전문가 토론과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논산에 탑정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드물어서 전문가들이 이 논산 탑정호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어처구니 없는 명칭 공모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는 서울시 등이 용산공원의 이름을 공모하면서 그대로 용산공원이라는 이름을 선정했고 또 2017년에 부산에서는 해운대 인문학 도서관 이름을 공모해놓고 예를 든 이름을 그대로 선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 이름 공모전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조롱 섞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름 공모들이 꼭 무슨 통과 의례처럼 돼버렸군요. 네,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9시 반쯤 대전시 신대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 반쯤에는 신대동의 또 다른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두 화재 모두 인명피해 없이 끝이 났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보령해양경찰서가 오늘부터 30일까지 달과 지구가 매우 가까워지는 슈퍼문 현상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위험예보제 연안안전사고 관심 단계보다 높은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슈퍼문은 평소보다 훨씬 크게 관측되는 보름달을 말하며 이는 조수간만의 차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 평소보다 약 19%가량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개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포스 시스템 구축,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점포 환경 개선과 홍보 영상 제작 및 버스 광고를 지원합니다. 5월 14일까지 신청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중소기업의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공립 서천 치유의 숲에서 코로나19 종사자,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도민이 예약할 시 일정 부분 할인이 적용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mm 안팎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3도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 나쁨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촌의 새로운 문화와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처음 시작한 청년 농부들은 영농 과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청년 농부들이 교류 모임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홍성의 청년 농부 성공 사례에 대해 초록농장 이정환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년농부 이정환입니다. 네, 아주 목소리가 젊은 청년 티가 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올해 41살입니다. 아, 예. 요즘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 농부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정환 대표께서는 어떻게 귀촌을 하고 또 농사를 시작하셨는지 그것부터 궁금하네요. 네, 4년 전에 네.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친척 사업을 도와드리러 홍성에 귀촌을 먼저 했습니다. 네. 사업 자체가 이제 외식업이어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네. 19년도 이제 2년 전에 본격적인 영농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홍성이 고향이시고요. 네, 고향입니다. 아, 그러면 홍성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 다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4년 전에 고향에 내려왔다가 2년 전부터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청년들이 귀농 귀촌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대표가 계신 홍성에 청년 농부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이미 귀농귀촌 하면서 정착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저처럼 최근에 정착하신 분, 그리고 작년 올해 시작하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림잡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 이 정도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림잡아서는 최근에 이제 정착하신 분들이 한 30명이 넘고요. 한 네. 50명 정도 되시고요. 이미 정착하신 분들은 100명이 넘습니다. 네. 최근이라면 몇 년 전, 한 2, 3년. 2, 3년 네네. 내에 귀농하신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 네, 그 이상입니다. 네. 예, 그 이상입니다. 홍성이 청년들이 정착하기 아주 좋은 곳인가 봐요. 이쪽 인프라가 좀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 도시에 살던 청년 농부들이 농촌으로 이주해 정착을 하려고 해도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영농 과정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어땠습니까? 근데 영농 기술은 습득 과정이나 적용 과정이 좀 수월한 편인데 네. 문제는 판로였습니다. 초창기에는 판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생계도 힘들고 해서 새벽에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네. 투잡을 하거나 그랬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제 농촌에 귀농은 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까 투잡을 뛰고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해 네, 왔다. 맞습니다. 예. 원래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농사일도 도와주시고 하셨나요?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긴 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농업을 하셨고요. 네, 네. 네. 그래도 좀 약간 익숙한 분위기이셨겠네요, 이 대표님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수월한 편이죠. 기반이 조금 돼 있는 편이라서 네. 조금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 결혼하셨죠? 네, 결혼해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들은 이 농촌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이진 않고요. 이제 제가 더 기반을 더 닦고 정착하면 이제 네. 배우자도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네. 같이 영농에 같이 이제 전업 과정을 이제 거치려고 합니다. 아, 배우자분께서는 홍성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네네, 계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네. 처음에 내려가자고 하실 때 잘 동의를 하셨나요? 아니, 이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좀 그림을 좀 잘 그려서 설득을 하는데 좀 걸렸지만 그래도 잘 설명해서 납득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림을 그리신다는 건 무슨 의미죠? 좀 이제 농촌에서 사는 좀 멋진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상적인 그런 그림들을 네. 그런 걸 좀 설계를 좀 했었습니다. 아, 목가적인 삶?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네. 하셨군요. 네. 네. 이 청년 농부들이 영농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 정보를 주고받는 교류 모임까지 만들었다고요. 이게 어떤 모임이고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모임은 친환경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 농부 영농조합 법인이고요. 저희가 이제 영농 교육이나 시설 교환, 적정 기술, 그리고 유통 판로 교육 이런 것들 하고요. 저희 자체가 또 직거래 장터도 개최해서 저희 농부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 몇 분이나 회원이 되시죠? 저 회원은 현재 30명에서 올해 또 추가가 돼서 네. 한 4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홍성군에 정착하신 청년분들끼리 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 내포 신도시라는 이 지역 때문에 홍성 예산
네. 이렇게 같이 해서 한 40명 정도 안팎으로 해서 이런 네,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 내포 신도시에 정착들 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이 중에 홍성이 고향이신 분들이 몇 % 정도 되죠?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 나머지는 다 객지에서 네 오신 맞습니다. 분들이군요. 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30대, 40대가 주입니다. 3, 40대. 네네. 다들 가정을 꾸리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5대 5입니다.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여기 이젠 영농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젠 교류 모임을 만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작물 선정부터 재배, 유통 과정을 함께 연구하고 터득한다는 건데 교류 모임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농업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간에 좋은 시너지가 좀 만들어져서 네. 그걸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 규모화가 더 잘 되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3, 40 농가에서 단체로 생산도 하고 또 단체로 출하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함께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쉬워지겠네요. 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서로 영농 정보도 교류하고 생활 정보도 네. 교류하고. 네네. 네. 가족끼리도 자주 이렇게 어울려서 갖는 시간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은 청년농부들끼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거나 이렇게 간편하게 이제 술도 마시거나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런 교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청년 농부들이 함께 연구한 영농 정보가 그 우수한 작물의 생산 또 판로 확대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현재 그 대표께서 생산하고 있는 특수 야채, 허브 이런 것들의 생산과 판로는 어떻습니까? 우선 판로 부분은 온라인 채널이 한 70% 되고요. 그다음에 가락동 도소매점이 한 20% 되고 네. 지역 로컬 거래처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0%에서 30%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아,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시는군요. 네, 온라인 판매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그 판매 확대가 상당히 도움을 됩니다. 저희한테는요. 아, 직거래니까 아무래도 소득에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역시 젊으신 분들이라 틀리네요. 온라인 쪽으로 특화가 돼 있어서. 네. 예. 이렇게 청년 농부들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그 다양한 영농 정보를 주고받고 또 판로도 열어가면서 소득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소득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선 1년 차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작년 2년 차부터 좀 늘어나면서 현재까지는 매월 한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네, 매출이. 네. 네. 그 중에 순소득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포장재나 이런 걸 제외하면 저는 인건비가 많이 좀 세이브된 편에서 순소득은 한 700만 원 정도는 저한테 순소득이 떨어집니다. 네. 70%가 순수익이 네, 그 정도는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영농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저는 비닐하우스 온실이 한 7동에서 1,400평 정도 되고요. 네. 노지가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2,400평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이 방송에서는 평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정도의 규모시고 비닐하우스하고 네. 노지를 같이 네.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 청년 농부들의 농가 소득이 더 많이 올라서 그 농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이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의 나이가 현재는 만 39세 또는 40세 이하인데 네. 사실 농촌은 50대도 청년이고 한창 뛰어나시는 현역이십니다. 네, 그렇죠. 이런 나이 제한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정책 자체도 좀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못하는 건 잘 되게끔 이렇게 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청년의 네, 맞습니다. 기준 나이가 좀 상향 조정돼야 된다. 네네네. 예. 사실 40세, 50세도 농촌에서는 청년 측에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 60세가 돼야 청년 회장이 될 정도로 나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 60세도 청년 회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청년 회장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상한 나이가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예. 이 많은 청년 농부들의 기농과 기촌을 응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정환 대표님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농촌은 이미 그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시작돼서 네. 동작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고요. 정주 여건하고 이런 영농 개선이 좀 돼서 인프라 등도 좀 많이 개선되고 구축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농촌 사회가 되었으면 그런 게 좀 바람입니다. 네.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귀농 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많이 권하고 있고요. 네. 지금 라디오를 듣는 친구들과 지인들한테 농촌 귀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성의 청년 농부 성공 사례에 대해 초록농장 이정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빚 좋은 개살구 전락이란 기사에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예외 조항 때문에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이며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올해도 축제 연기 취소, 지역경제 빨간불이란 제목으로 충청남도가 대백제전에 이어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도 개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K바이오랩 센트럴 유치, 충청권 역량결집 필요란 타이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